영수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한때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다는 표현도 맞지 않네요.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 추운 겨울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죠. 낡아 빠진 군용 점퍼, 더러운 운동화, 손에 쥔 소주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그 눈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순간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남자가 길거리에서 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25년 전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1999년 여름 그날. 제 인생이 무너진 건 1999년 7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요? 그날이 우리 결혼 10주년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 미역국 끓여놨어. 아침에 출근하는 도연이 등에 대고 했던 마지막 말이었죠. 그는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하지만 그냥 넘겼죠. 일이 바쁘겠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니.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녁 7시, 8시, 9시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밤 11시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전화도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의 뒤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키 큰 여자였어요. 파마 머리에 진한 화장, 명품 가방을 들고. 누구세요? 아, 저는 박도연 씨 사업 파트너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사업 파트너?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영수가 앉아 도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건 끝이구나. 나 집 나간다. 이혜진 씨랑 사업할 거고 앞으로 같이 살 거야. 딱 그 한마디였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두 아이가,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가 단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혜진이는 사업 아이템도 있고 자본도 있어. 나 이대로 살 순 없어. 아이들은? 크면 이해하겠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제발. 우리 애들 아직 어려. 수진이는 겨우 8살이고 준호는. 영수가 이러지 마. 더 힘들어지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깔끔하게 정리. 10년을 그렇게 정리하는구나. 그 여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자기랑 상관없다는 듯이. 가방 싸놨어. 내일 이사할게. 도연아, 제발. 무릎 꿇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남긴 건 딱 3가지. 4천만 원의 빚에 그가 몰래 낸 대출. 8살, 5살 두 아이. 냉장고에 남은 미역국. 결혼 10주년 미역국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출장 가셨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아빠는 엄마랑 너희가 싫대. 다른 이모랑 살 거래. 그렇게 말할 순 없었어요. 이혼 한 달 후 저는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산들식당이라는 작은 된장찌개 집이었어요.
아침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월급 80만 원. 아줌마, 여기 찌개 한 개 더요. 네, 금방 나갑니다. 손님들은 몰랐겠죠. 배달하는 이 아줌마가 밤마다 베개에 얼굴 파묻고 우는지, 빚을 갚기 위해 하루 4시간씩만 자는지, 아이들 재울 때마다 미안해, 미안해 속삭이는지. 더 힘들었던 건 시댁이었어요. 영수가 우리 아들이 왜 나갔겠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간 거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애들은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가. 안 됩니다. 제가 키울게요. 뭘로 키운다고? 식당 알바로? 맞아요. 식당 알바 엄마였죠.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였으니까요. 시댁과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 친정에 와서 살아라. 아니에요, 엄마. 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한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준호는 중학생이 됐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수진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던 날, 처음으로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나 공무원 시험 붙었어. 준호가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합격했을 때 두 아이 모두 반듯하게 컸어요. 아빠 없이도, 아니, 아빠 없어서 더 단단하게 컸는지도 모르죠. 그 사이 도연이 소식은 가끔 들렸어요. 영수가 너 전 남편 사업 망했다며? 그 여자가 돈 들고 도망갔대. 요즘 술만 마신다던데? 처음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한때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무뎌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2024년 12월 15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동전 좀 주세요. 길거리에 앉은 노숙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나치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낯익은 목소리.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영수가 박도현 25년 만이었습니다. 차마 그게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얼굴엔 때가 잔뜩, 손톱은 시커멓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한때 180cm 키에 75kg의 근육질 몸이었던 사람이 이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도연이 손을 뻗더니 제 바지를 잡았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 놔요. 차가운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영수가 제발 밥 한 끼만. 정말 3일째 굶었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을 도와야 할까? 25년 전 나와 아이들을 버린 사람. 4천만 원 빚더미에 올려놓고 도망간 사람. 한 번도 연락 없었던 사람. 아이들 생일에도 명절에도 내가 아팠을 때도 단 한 번도.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살 곳이 없어서. 가족은요? 다 떠났어. 혜진이도 친구들도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일어나세요. 응? 제가 밥 사드릴게요. 하지만 딱 한 번입니다.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면. 그냥 라면. 김치라면 하나, 떡볶이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먹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영수가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랑 사업하면 대박 날 줄 알았어. 프랜차이즈 사업이었거든. 처음엔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그래서요?
근데 내가 보증을 섰어. 혜진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 명의로 2억을 빌렸지. 사업이 망했어.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게 핑계겠지. 그냥 우리가 무능했던 거야.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돈 들고 사라졌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 혼자 2억 빚을 떠안게 됐지.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빚독촉에 집도 날아가고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들 연락을 끊더라. 가족은요?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날 보기 싫어하셔. 아이들은 기억하세요? 그 질문에 그는 멈췄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침묵하더니 생일도 몰라. 몇 학년인지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수가 난 정말 최악의 아버지야. 인간 쓰레기지. 그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차갑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를 집까지 데리고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수진아, 엄마, 이 사람, 설마 그 사람이에요?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아빠야, 나가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 우리한테 아빠 아니에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우리 키울 때 어디 계셨냐고요? 준호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헉! 준호야. 아빤데. 나가세요. 지금 당장. 형제가 문 앞을 막아섰어요. 얘들아. 엄마. 오늘 밤만 재워드릴게. 엄마, 미쳤어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아무것도 안 해줬지.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줬어.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가르쳤잖아. 사람은 끝까지 사람다워야 한다고. 오늘 밤만, 내일 아침 밥 한 끼 먹이고 보낼게.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엄마는 너무 착해. 아니야. 착한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나도 사람이잖아. 도연에게 거실 소파를 내줬어요. 깨끗한 옷과 수건을 줬죠. 씻고 주무세요. 고마워. 정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드세요. 이거 내가 좋아하던. 옛날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지갑.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수진이가 5살, 준호가 2살 때. 이것만 버리지 못했어. 영수가 난 모든 걸 잃었어. 돈도 집도 사람도 다 잃었지.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잃은 게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이 사진 속 사람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집도 다시 구할 수 있지. 근데 가족은 다시 못 만들어. 이제 가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수가, 네, 행복하게 살아. 제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어요. 여보세요? 김영숙 씨 댁이신가요?
동부구청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도연 씨와 연락이 닿는 유일한 번호라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도연 씨가 어제 새벽에 발견되셨습니다. 네, 공원 벤치에서 사망하신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추정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구청에서 유품을 찾으러 갔습니다. 낡은 점퍼, 찢어진 운동화, 그리고 지갑 하나. 지갑 안에는 그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뒷면을 보니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가장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너였어. 도연. 그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어요. 장례식장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아이들, 그리고 구청 직원 한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냥 허무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숙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식당 사장님이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이요? 네. 사실 전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머, 그래요? 그럼 많이 힘드시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미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지만 전 알아요. 시간은 약이 아니에요. 시간은 그냥 시간일 뿐이에요. 상처를 치유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그 상처를 놓아줄 수 있는 힘. 25년이 걸려서야 저는 비로소 그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놓아줌.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다 내려놓고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안녕히 박도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